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이제 뭐 소송까지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의금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 개시의 중요성 그리고 부의금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개시라는 것은 상속이 시작되는 것 이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상속 개시의 시작점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 개시가 시작이 될 때 상속인의 순위라든가 범위라든가 또는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에 관한 권리 행사 그때가 기산점이 되고 또 하나는 상속 재산이라든가 유류분 같은 것을 계산하는 기준 시기가 되기 때문에 상속 개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 개시의 원인이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상속 개시의 원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게 단순한 자연 사망도 있지만 실종 선고라든가 부재 선고라든가 인정 사망 같은 그러한 사망의 종류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 사망이라는 부분은 의사의 진단서나 검안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에서 사망 신고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상속 신고를 할 때 보통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이제 상속 신고를 늦게 하든가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 개시의 시작점은 사망 진단서나 검안서에 나와 있는 시간, 날짜가 바로 사망 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실종 선고인데 상속인 중에 어떤 사람이 상당 기간 동안 행방불명 상태에 있으면서 거의 사망했다는 개연성은 높지만 확증이 없다. 이랬을 때는 일단 실종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찾다가 이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실종 선고를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 청구를 하게 되면 실종 기간을 보고 실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 선고에는 보통 실종이라는 거하고 특별 실종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실종은 5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종 기간이 만료될 때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대신 나중에 그 사람이 어디서 살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판결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특별 실종이라는 게 있는데 전쟁에 나가든가 선박이 침몰을 했든가 항공기가 추락을 했을 때 시신을 찾지는 못했지만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랬을 때는 특별 실종이라고 그래서 1년의 기간 동안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선고를 하게 되는 특별 실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망의 종류 중에 세 번째는 부재 선고라는 게 있는데 부재 선고라는 거는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북한에 거주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계속 가족관계 등록부에 두면은 상속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부재 선고를 통해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상속을 진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인정사망이라는 게 있는데 수해나 화재 같은 것으로 사망을 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사체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관공서에서 이 사람은 사망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상속인의 사망 중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시사망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항공기나 선박이나 이런 데서 같이 가족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인데 거기에 탔던 사람들끼리는 상속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하고 자녀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지만 대습 상속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버지하고 딸 사이에선 일어나지 않지만 딸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해서 상속받을 수는 있다. 이게 이제 동시사망 추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 개시에서 장소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거주하던 주소지가 장소가 되는데,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관할 법원이 정해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소지가 중요합니다. 주소지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거소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거소도 없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사망지가 관할 법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거소가 뭐예요? 거소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주소가 없는 사람, 해외에 이제 있는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임시로 들어와서 주소로 쓰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임시로 거처하는 부분을 거소라고 표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 개시 관련해서 이제 비용이 있는데, 상속 비용이라는 건 이제 상속재산 관리 비용,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비용, 상속세 납부하는 비용, 그다음에 뭐 장례비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이제 뭐 소송까지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의금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판례는 이렇습니다. 장례 비용에 다 충당하고 남은 돈이 있다, 그랬을 때는 법정 상속분의 비율대로 나눈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장례 비용 남은 부분이 분쟁이 생기면 판례에서 인정하는 원칙은 법정 상속분의 비율대로 나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불효자의 상속권이 박탈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